안녕하세요.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. 자, 2019년이 지났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여러 유저님들이 이제 올해 2020년에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거고, 또 발전되는 또 한 해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양심중고차 이진영인 제가 또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들이나 일반 유저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소문을 내라고 하잖아요. 그래야 또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,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앞선 그 영상에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영상을 올려놨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기계 정비기능사라는 부분이 있었고, 튜닝사라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었어요. 예, 제가 다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, 건설기계 쪽은 잠시 미뤄두고,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잠시 미뤄두고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라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인 자동차 튜닝사, 요거, 그리고 또 다른 민간 자격증인 자동차 진단평가사, 이 부분에 좀 자격증 취득을 하는 그런 2020년이 되고 싶어요. 먼저 정비기능사도 따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자신감이 생긴 것도 있고, 정말 머리가 안 좋은, 공부를 정말로 못했었던 이진영이가 하나하나씩 자격증을 따는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. 제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를 대전 변동에 있는 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땄다고 했잖아요. 이번에도 좀 여차저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 현대직업전문학교, 대전에 현대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제가 재직자 반에 있었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는데,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차체 수리 기능사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근데 차체 수리 기능사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는 흔하게 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기능사밖에 없는 건데, 정비 기능사는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, 차체 수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도 해야 되고, 그 부분에 있어서 필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딸 것 같은데요. 실기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따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또 시험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차체 수리 정비 기능사 먼저 접수를 하고, 2월 달에 필기를 보고, 그리고 만약에 필기가 붙는다고 하면 또 실기는 또 제가 전에 땄었던 대전 변동에 있는 꼭 PPL 같은데 하여튼 대전 변동에 있는 현대직업전문학교, 예, 거기가 자동차 특화 그 학교다 보니까, 직업전문학교다 보니까 거기서 자동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정비 튜닝사 있어요. 튜닝사. 그 민간 자격증이라고 했는데, 이것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. 몇 년 뒤에 국가고시로 인정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, 그래서 지금 자동차 튜닝 쪽 있잖아요. 튜닝 산업이 많이 규제가 많이 풀렸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고, 또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대직업전문학교 선생님들 말로는 굉장히
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국가고시로 넘어갈 수 있다. 예. 민간 자격증 지금 따놓으면 그때 돼서 뭐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이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일부 이렇게 좀 어드밴테이를 주겠죠. 예.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까지도 튜닝 협회에서 민간 협회에서 나오는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도 할 거고, 그거 이제 필기 1차 시험, 2차 시험이 있는데 거의 이제 필기하고 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이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어서 자격증 취득을 할 예정이고, 그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진단평가사 2급인데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. 처음에는 이것도 민간 자격증이라서 굉장히 좀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,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계산되는 공식도 있고, 이게 자동차가 감가되는 부분에서 이게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제가 계산에 굉장히 약한데 걱정입니다 지금.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부분도 도전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입니다. 어차피 중고차로 뼈를 묻을 생각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고, 그 중에서 자동차 업계 중에서도 저는 중고차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좀 취득할 예정이고, 좀 더 제가 더 좀 공신력이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를 구입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차 딜러로 성장을 하는 이 발판의 계기를 삼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지금 차체 수리 기능사 필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차체 수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의 바디와 셰시 이런 부분을 이제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겠죠.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용접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철강의 물성에 따라서 또 이 조합되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. 이게 저 강철이잖아요. 일반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철강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철강이 어떠한 종류의 철강들이 있는지, 어떤 식의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지, 용접은 어떻게 하는지, 또 수리는 어떻게 되는지, 정비 기능사는 자동차의 파워트레인, 뭐 엔진, 미션, 뭐 현가 장치, 뭐 어떤 이런 뭐 전기 장치, 뭐 요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, 차체 수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껍데기 있죠. 바디와 셰시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, 필기도 비교적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 그거 뭐 모르겠어요. 제가 공부를 워낙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노력을 해서 올해 첫 목표는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취득입니다.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야겠죠. 그렇죠.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, 예. 요즘 공부가 재밌어지고 있어요. 꼴같지 않게 진짜 이게 나이 먹고 공부가 재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쪽이고, 자동차 쪽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비 쪽, 예, 그런 쪽에 좀 더 굉장히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. 이런 파워트레인 구조나 원리 뭐 이런 부분에 좀 더. 옵션은 저 잘 몰라요. 옵션 그렇게 관심도 없고,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알아야 옵션도 필요한 거고, 또 디자인도 필요한 거고,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 성향의 옵션은 자동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분들한테 배우면 되니까요. 그죠?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면 되죠, 뭐. 그렇게 계획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한 1340명 정도? 그 정도 꾸준히 구독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, 또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
지속적으로 봐주시는 우리 유저님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 자신이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양심중고차 이진영 중고차 딜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